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 개발 입문 4강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1-2절에 있는 뷰티풀 숲으로 스크레이핑 하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뒷부분에 명령줄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스크레이핑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보다는 파이썬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티풀 숲 같은 경우에는 XML이라든지 HTML을 분석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도커를 설치하면서 테스트 삼아서 함께 pip install beautiful soup 4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설치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선택자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위에 쪽에 있는 내용은 쭉 생략을 하도록 하고 곧바로 2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CSS 선택자 사용하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에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HTML 부분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HTML에서 li 태그를 뽑던지 아니면 h1 태그를 뽑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ML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뷰티풀 숲인데요. 왜 뽑아야 하는지 자체를 의문을 드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뽑는 이유는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들이 HTML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HTML을 분석을 해서 어떤 글자를 가져오거나 할 때 이 뷰티풀 숲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HTML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뷰티풀 숲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rom 뷰티풀 숲 4 import 뷰티풀 숲을 가져옵니다. 참고적으로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쪽에도 파이썬을 설치를 해서 이쪽에서도 뷰티풀 숲 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경우가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분석을 해서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두시면 그 라이브러리를 분석해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커를 사용하더라도 윈도우가 있으신 분은 윈도우에도 해당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윈도우 쪽에 있는 에디터에서 뷰티풀 숲와 관련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뷰티풀 숲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임포트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정 되겠습니다. 이어서 뷰티풀 숲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HTML 형식의 문자열을 넣게 되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어떠한 파서를 사용할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변수에 저장을 하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메서드는 24페이지 부분에서 살펴보는 select1 메서드와 select 메서드 되겠는데요. 일단 select1 메서드와 soup.select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select1 하나를 선택하는 녀석 되겠고요. select 여러 개를 선택하는 녀석 되겠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거를 보시면 CSS 셀렉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엘리멘트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SS 선택자를 아셔야지 이 두 메서드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CSS 선택자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CSS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28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28페이지 1-3절이 바로 CSS 선택자 되겠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그러니까 책을 쭉 넘겨보시다 보면 뒤쪽에 CSS 선택자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선택자 기본 형식에서 나오는 요소 이름, 클래스 이름, ID, 그리고 서식 선택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태그 선택자, 요소 선택자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특정한 이름을 가진 태그를 선택하는 녀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UL 태그를 선택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그냥 U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div 태그를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div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li 선택자를 선택하고 싶다면 li라는 문자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태그 선택자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정한 id라는 속성을 가진 녀석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 현재 이 HTML에서는 div id가 make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녀석을 선택할 때는 샵을 사용을 합니다. 샵
id를 입력을 해주시면 id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소 선택자와 id 선택자 두 개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녀석은 바로 클래스 선택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진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요 이름을 선택을 할 때는 .items라는 요 점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지정이 될 수 있어요. items, art, it, book 이렇게 4개가 지정된다 그러면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items로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art로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it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되고 .book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클래스를 여러 개 가진 녀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가진 녀석의 클래스를 모두 사용을 해서 선택하고 싶다면 .book, .art, .it, items라는 식으로 점을 계속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이 점들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요. 붙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UL 태그 중에 items, art, it, book이라는 녀석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면 ul.book, ul.it, ul.items 같은 이런 형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태그 점 클래스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3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태그 선택자 되겠고, 태그 이름을 그냥 입력을 하면 된다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id 선택자 되겠고요. 샵을 사용을 해서 id 이름을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 점을 입력을 하고 클래스 이름을 입력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녀석들은 공백 없이 붙여 사용해서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녀석은 구조 선택자 되겠고요. 구조 선택자 중에는 특히 2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후손 선택자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자식 선택자 되겠습니다. 후손이란 것은 어떤 태그 아래에 있는 모든 녀석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자식이란 어떤 태그의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자식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코드에서 HTML 태그에 후손이라 그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녀석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자식이라 그러면 HTML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바디 태그만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택을 할 때는 후손 선택자와 자식 선택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HTML 아래에 있는 후손 중에 li 태그를 선택하라 그러면 중간을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샵 메이겐이라는 태그 아래에 있는 후손 중에 li 태그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식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ul.items 아래에 있는 li 태그를 선택을 해라라는 형식으로 이 꺾은 형식의 괄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5개를 살펴보았는데요. 태그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후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 되겠습니다. 사실 이 녀석만으로도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CSS 수업에서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약간 힘들 수 있지만 일단 5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활용을 해서 몇 가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li 태그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ur로 목록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내부에 있는 li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개를 선택을 해야겠죠. li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select 1을 사용을 할지 select를 사용할지 지정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개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되겠고 여러 개를 선택해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li 태그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왜냐하면 현재 코드에서는 li 태그가 요 녀석들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 특징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클래스로 items를 가진 ul 태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ul.id
아이템즈 아래에 있는 모든 li 태그를 선택을 해달라. 이러한 식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더 확실하게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태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h1 태그를 선택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 한 녀석만 타겟팅을 하겠다면 한 녀석만 타겟팅할 거기 때문에 select one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아이디나 클래스가 따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 자체로는 따로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h1을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부모들을 사용을 해서 이 위치를 사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h1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div 태그 아래에 있는 h1이라고도 쓸 수 있겠고, 더 명확하게 body 아래의 div 아래에 h1 같은 형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태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태그 내부에서 글자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속성을 추출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고요. 일단 내부의 문자열과 속성을 어떻게 출력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lect 메서드로 추출을 한 녀석은 요소의 배열이 되겠고요. select 1으로 추출한 녀석은 그냥 요소됩니다. 따라서 두 녀석을 사용을 할 때는 헤더는 바로 헤더에다 뭔가 꼽아주시면 되겠고, 저 리스트 아이템즈 select 메서드로 선택한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내부에서 li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그는 글자 아니면 요소를 가지게 되는데요. 글자를 추출할 때는 .string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내부에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할 때는 attrs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은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내부의 타이틀 속성을 추출한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예제에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유일하게 ul 태그거든요. 그래서 select 1을 사용을 해서 한 녀석을 선택하니까 select 1으로 ul 태그를 선택을 하고 이 ul 태그가 가지고 있는 attrs 속성을 추출하게 해보겠습니다. header.string도 출력을 하고 li.string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헤더의 스트링이겠죠. h1의 스트링 되겠고, 두 번째는 ul 태그의 attrs 어트리뷰트 돼서 속성 되겠고요. 나머지 세 개는 반복문으로 출력된 li 태그 내부의 글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뷰티풀 스프를 사용을 해서 내부에 있는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뷰티풀 스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임포트를 한다가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실 내용 되겠고요. 이 HTML은 제거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뷰티풀 스프 같은 경우에는 뷰티풀 스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매개 변수엔 HTML 문자열, 두 번째에는 파서의 종류를 넣어서 뷰티풀 스프 인스턴스를 형성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인스턴스는 select one 또는 select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소를 선택을 했으면 요소.string 또는 요소.attrs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속성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의 HTML이 사실 조금 활용적이지 않은 HTML이라 이 내용을 보면서 저걸 어디에 활용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음 강의에서 곧바로 책에 나오는 예제들을 살펴보면서 네이버 금융의 환율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윤동주 시인의 작품 목록을 가져오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